많은 분량을 자랑하는 애니메이션을 20분 안에 다 본다. 이름하여 20분 난짜기니. 오늘 다룰 작품은 타카하시 루미코의 만화 람마 2분의 1을 원작으로 람마를 둘러싼 사랑 싸움과 등장인물들의 여러 해프닝을 다뤘으며 그 속에서 점점 끈끈해지는 람마와 아카네의 로맨스가 특징인 러브 코미디 애니메이션 람마 2분의 1 4부입니다. 본 영상은 람마 2분의 1 원어 더빙판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학교 조리 실습 시간에 쿠키를 만든 텐도 아카네. 모처럼 잘 만들어진 쿠키 모양에 만족하던 그녀는 람마에게 시식을 권유했다가 그만 코다치에게 쿠키를 빼앗겨버리고 이에 아카네의 쿠키를 되찾으러 간 람마는 코다치를 따라가던 중 도중에 하포 사이를 쫓던 여학생들에게 깔려 그대로 코다치와 묘한 포즈를 취하고 맙니다. 그러자 코다치는 자신들의 모습을 마치 입맞춤한 것처럼 합성하여 람마에게 그 사진을 온 동네에 뿌리겠다고 협박하는데証拠隠滅で写真お好きなんですね。まだまだ焼けてます。たっぷり召し上がれ。この写真のネガが食いたい。ネガならば緑亀の首輪の中に。よし。あ、ランマ様。ワニー、君が緑亀くん取ったあの首輪無理に外すと高圧電流が流れる仕組みでした。 그 후 기절한 람마를 발견한 쿠노 다테와키는 그녀가 진 목걸이가 자신의 선물이라 생각하여 허리에 벨트처럼 착용해버리고 이에 다테와키에게서 목걸이를 되찾으려던 람마는 그 목걸이가 따뜻한 물에 담그면 벗겨진다는 소식에 곧장 그와 함께 목욕탕으로 향합니다. 한편 람마에게 줄 새로운 쿠키를 가져온 아카네는 람마와 코다치의 입맞춤 사진을 보고 크게 분노하여 정성껏 만든 쿠키도 내버려두고 돌아가는데 아카네! これ見ろよ。あれは単なる偶然だ。焼き餅も度が過ぎると可愛くねえぞ。なんで私が焼き餅なんか。じゃあ何怒ってんだ。おい、忘れ物だぞ。いらない。じゃあ全部食っちまうぞ。うん、結構うめえな。うめえうめえ。うん、いけるよ。ランマくん、まだ具合悪いの？拾い食いでもしたのか、ランマ。変ね。一生懸命作ったのに。 그리고 얼마 후 연극 콩쿠르에 참가하게 된 아카네는 꿈에 그리던 줄리엣 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몹시 기대에 부풀었으나 로미오 역이 남성들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콩쿠르 당일 무대에서 결정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특히 콩쿠르 우승 상품인 중국 여행 초대권을 노리던 람마는 주천양에 가겠다는 생각만 가득하여 로미오가 줄리엣의 연인 역인 것도 모르고 무대에 오르는데 ジュリエット。ロミオ様。セリフ覚えてきた？忘れた。ロミオ、強くジュリエットを抱きしめわしの言う通りに演技するんだ。おう。俺はお前と結婚して道場を継ぐぜ。俺はお前と結婚して道場を。道場？はい熱心。本当にキスするらしいぜ。そいつはすげえ。とっととせんか。ふざけんなー。俺は絶対にキスなんかしねえからな。ラブシーンなんかして何がロミオとジュリエットだ。貴様にロミオたる資格はない。退場せい。久能先輩やおじいさんとラブシーンをやれっていうのね。 그 후 일단 방해꾼들을 처리하기로 결심한 람마는 줄리엣 분장을 하고 하포사이와 다테와키를 모두 쫓아내지만 아카네는 가짜라도 다테와키와 키스신을 연기한 람마에게 몹시 실망하고 그러다 사스케의 수면가스로 잠시 정신을 잃은 아카네는 그 상태로 계속 연극을 진행하게 되는데 ジュリエットを目覚めさせる方法はただ一つ。ロミオの口づけしかないのであった。人前で茜とキスするなんて。だがこのバスさえ乗り切れば中国に行けるんだ。ダメだ。
私が嫌いなの？バカ野郎！嫌いだったらこんなに悩むか。中国行かせてあげる。おめえ、お芝居でもしてくれないの？迫真の演技だったでしょ。 그렇게 아카네와의 러브씬으로 콩쿠르 우승을 차지한 람마는 자신을 감쪽같이 속인 그녀의 입맞춤 연기에 내심 서운해하고, 그 후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우승 상품인 중국 여행 초대가 사실 이름이 여행이란 중국인의 초대였음을 알게 되자 몹시 좌절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운명의 붉은 실이란 물건을 소개받은 샴푸는 그 실을 좋아하는 사람의 새끼손가락에 걸고 5시간이 흐르면 그 사람과 운명으로 맺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에 곧장 람마의 집을 찾아간 샴푸는 자신과 그의 새끼손가락에 붉은 실을 연결하여 람마가 자신에게 강한 사랑을 느끼도록 만듭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카네는 람마가 결국 자신이 아닌 샴푸를 선택했다고 생각하며 그의 결정을 존중해 주려 하는데, なんか悪い夢でも見てるのかな。夢ではない。ランマ君とシャンプーから結婚式の招待状が届いたぞ。今日の5時から下町教会で結婚式を挙げるね。きっと来るね。本当にいいのか、アカネ。私には関係ないわ。それにランマが決めたことなんだし。そうでもないみたいよ。え？ランマくんとシャンプーが結婚することになったのは赤い糸のせいみたいよ。まさか、あの時。お前の手でその赤い糸を切ってしまうのだ。でも、時間だから始めるね。うん？私幸せ。もうランマ、私のものね。待って邪魔しに来たか。やあね、お祝いよ、お祝い。俺たちが結婚したらうちにも遊びに来てくれよな。ありがとう。騙したね。俺何してんだ？ 그리고 얼마 후 람마의 농구 경기를 관람하던 아카네는 멋진 그의 활약에 설렘을 느끼던 것도 잠시 람마에게 다가가는 우쿄를 발견하자마자 기분이 상해버리고, 한편 남자 탈의실 앞에서 람마를 기다리던 샴푸는 품속에 숨겨온 고양이를 이용해 그에게서 데이트 약속을 받아내려 했으나 우쿄의 방해로 인해 작전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 후 아카네에게 상처를 치료받던 람마는 실수로 하포 사이에 미약 반창고를 코에 붙이자마자 갑자기 그녀가 더욱 귀여워 보이기 시작하고, 거기다 다른 여성들에게도 묘한 감정을 느끼게 된 그는 자신도 모르게 주변 여성들한테 데이트를 신청하며 온갖 감언이설로 여성들의 마음을 휘두르고 다닙니다. 그런 람마의 모습을 지켜보던 샴푸와 우쿄는 지금이라면 그가 자신들의 청을 모두 들어줄 것이라 생각하여 어떻게든 람마와의 결혼 약속을 받아내려 하는데, ありがとよ、アカネ。助かったぜ。ちょっと聞きたいことがあっただけよ。本当に他の人が好きなの？アカネ。アカネはかわいい。こっち来るで。ランマ！あんたもな、ランちゃん欲しかったら今が勝負やで。ちょっと待って！ラマ、私のこと好きか？じゃあ、その証拠にここに名前書く。よろしね。待った！さあランちゃん、この証文に手形をしてや。オッケー。やっぱり決着をつけんわけにはいかへんみたいやな。一体どうなってるのよ。ラマ、絆創膏のせいで女好きになったね。今なら女の言うこと何でも聞くね。そうだったの。本人の気持ちはどうなるのよ。そんなもん後からついてくるね。愛は奪い取るもんや。ダメ。じゃあよ。あかね。ラマ。無事か。泣いた顔も可愛いな。これも絆創膏のせいかな。心臓がドキドキ高鳴ってる。ランちゃん、絆創膏はとっくに剥がれとるで。ラマ、これはどういうことか。でも諦めたわけじゃないね。 그러던 어느 날 피콜레트 샤르당이란 인물의 식사 초대를 받게 된 텐도가의 딸들은 그가 엄청난 속도로 음식을 먹어치우는 기술, 즉 격투 디너의 달인임을 알게 되고, 이에 피콜레트에게 격투 디너를 도전한 람마는 선천적으로 커다란 입을 가진 그에게 당해내지 못한 채 패배하고 맙니다.
그러다 피콜레트가 자신들을 신부 후보라고 부르는 것을 발견한 세 자매는 아버지가 과거 격투 디너 대결에서 패배하여 딸이 태어나면 샤르단 가문에 시집 보내기로 약속했음을 알게 되고, 이에 세 사람 대신 신부 후보가 될 것을 자청한 람마는 이번 신부 수업을 통해 격투 디너를 완전히 터득하기로 결심하는데, ボンジュールでございます。私花嫁候補の天童ランマと申しますの。トレビアン。ちょっとレーゼにびっくりなさるとは。あれキスでしたの。いただきまーす。何もんだ。人に食べる姿を見せるとは何事ざんすか。もう一度お食べなさいざんす。お下品お下品お下品お下品。コツさえつかめば誰にでもすぐに食べられますよ。ほら手も使わずにどうして。アンドゥ化け物。恐るべし格闘ディナー。はいこれ困った時に開けてみて。可愛いとこあんじゃねえか。 그날 이후 격투 디너 훈련에 들어간 람마는 강철로 만든 코르셋을 입은 채 혀와 입을 단련시키는 연습에 열중하고, 이에 큰 입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는 아카네의 부적 안에 들은 사탕을 먹고 조금 허기를 달래나 싶었지만 사실 그 사탕은 강력 소화제였기에 더욱 배고픔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후 사용인인 척 몰래 저택에 숨어 들어온 아카네는 고된 훈련으로 많이 여인 람마의 모습에 빵 하나를 훔쳐오지만 그는 훈련에 굴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끝까지 먹지 않고, 그런 람마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던 가족들은 하포사이가 모아둔 비전서들을 둘러보던 중 작은 입으로도 격투 디너에서 이기는 방법, 즉 구르메드 푸아그라라는 기술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ではお二人に誓いの口づけをしていただきましょう。夢か。まだ夜か。ボヨヨンボヨヨン。始めてくれ。うりゃグルメでフォアグラの特訓をしていたのは間違いないざんす。グルメでフォアグラはとても危険な技ざんす。例外なく皆非業の最後を遂げているざんす。そんな 사실 구르메드 푸아그라란 가축용 거위를 살찌우기 위해 계속 먹이를 먹이는 것처럼 빠른 손놀림으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음식을 먹이는 기술이었으며, 그 기술은 전혀 음식을 먹지 못하는 상태로 많은 체력을 소모하였기에 시행자가 영양실조로 죽는 경우가 허다했고, 그럼에도 그 기술을 완전히 터득한 람마는 피콜레트에게 격투 디너 시합을 신청하며 자신이 이기면 결혼을 포기해달라고 제안합니다. よーい。ピコレットは自分の料理を食べながら知らずにランマの料理を食べさせられている。グルメでフォアグラ破れたりでございます。さらだがこれならそうだ。早乙女流リボンでスープだ。突きやり。なんて下品。そろそろ私も攻撃しますでございます。オーケーヒンペナルティざんす。これはずるい。シャルダン家究極奥義。下品だ。今度こそ下品だぞ。長時間の試合のせいでランマ君のスタミナがなくなってきているんだ。畜生目がかすんできやがった。フィニッシュでございます。腹が減って考えがまとまらねえよ。そうかこの手があった。ごちそうさまでした。
지금까지 오랫동안 굶주렸던 람마는 그 배고픔에 평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 이에 피콜레트에게서 승리를 거머쥔 람마는 쓸쓸히 자신과의 결혼을 포기하는 그의 모습에 같은 남자로서 안타까움을 느꼈으나, 그날 저녁 학교에서의 식사값 대신 나중에 자신의 딸을 내놓으라는 피콜레트의 말에 정나미가 모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실수로 나비키의 옷에 간장을 묻힌 아카네는 그녀에게 연거푸 사과하던 것도 잠시 그 옷이 원래 자신의 옷이었음을 알게 되고, 이에 나비키에게서 새 옷을 받아가려던 아카네는 옷장을 뒤지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그녀가 몰래 빌려간 자신의 물건들을 대거 찾아내게 됩니다. 그때 람마가 나비키에게 빌린 걸레를 가져온 것을 발견한 아카네는 그 걸레가 자신이 직접 수놓은 스포츠 타월임을 알아채며 람마의 장난기 어린 말들에 몹시 분노하는데, 何よなびきお姉ちゃんと来るんなって私のこと散々バカにしたくせにバカにはしたけど、あくまで別々にバカにしたのよ。これ以上私に話しかけないでお姉ちゃん。いやー、助かったわ、ランマくん。あ、まずいんじゃないかな、ランマくん。このシチュエーションは。なびきは茜と違って普通のか弱い女なんだから。お姉ちゃんと言いなつけになればいいじゃない。くれるの？もらうよ。え？借りるんじゃないのよ。もらうんだからね。のしつけてくれてやるわよ。おい。 그날 이후 두 자매 사이에서 입장이 곤란해진 람마는 나비키에게 아카네와 화해할 것을 권유하지만 갑자기 그녀로부터 자신을 좋아한다는 고백을 듣게 되고, 이에 그 대화를 몰래 듣고 있던 아카네는 나비키가 동생인 자신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을 양보했다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그녀가 알았을 마음고생에 몹시 미안해합니다. 그러나 순진한 람마를 이용할 생각뿐이었던 나비키는 그의 사진을 판매하거나 운동부의 대타 선수로 빌려주는 등 실컷 람마로 돈을 벌어들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카네는 나비키의 고백이 정말 농담이었음을 깨달으며 그녀에게 마구 휘둘리는 람마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편 우연히 나비키와 카스미의 대화를 엿듣게 된 람마는 지금껏 그녀가 자신을 가지고 놀았음을 알게 되자 나비키에게 당한 만큼 똑같이 갚아줄 것을 결심하고, 이에 람마로부터 데이트 신청을 받게 된 나비키는 이 기회로 아카네와 람마를 화해시켜주려 하지만 약속 당일 이번 데이트가 그의 함정임을 알게 됩니다. 待てー！ラマ？そっちか！ここか！もう逃がしゃしねえぜ。それは茜よ！よく聞け！俺はお前が好きだ！は？よかったじゃない、アカネ。おい、帰るんじゃねえのか？仲直りのデートでしょ？ランマが誘ってくれたんじゃないの？いる？ 그러던 어느 날 중국 주천양에서 고객 명단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은 람마는 코롱의 정보를 통해 그 범인이 스타킹을 무기로 사용하는 인물이라는 것과 그가 주천양 고객이었던 어느 남성을 찾고 있음을 알게 되고, 그러다 우연히 소문의 스타킹맨을 만난 람마는 비를 맞자마자 검은 짐승으로 변하는 그의 모습에 스타킹맨 또한 주천양 샘에 빠진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후 그의 괴물 같은 힘을 당해내지 못한 람마는 아카네가 인질로 잡혀가는 것을 끝까지 막지 못하고, 이에 스타킹맨이 찾는 사람을 조사하던 람마는 그가 두고 간 고객 명단을 통해 그 인물이 하포사이임을 깨달으며 과거 스타킹맨이 태어날 당시 하포사이가 실수로 주천양샘의 아기를 목욕시킨 탓에 2500년 전 소에 올라탄 서린이 학과 뱀장어를 쥔 채로 빠져 죽은 셈, 즉 우황만 모인 익천의 저주에 걸렸음을 알게 됩니다. 来ちゃダメ！これは罠よ！この可愛い顔にパンストをかぶせるぞ！なんという残忍な思いつきじゃ！最大的屈辱ね！やめろー！どうしてもパンストをかぶせるというのなら俺にだ！ヨガ！てめえは水でもかぶってな。待ちやがれ！どこに行きやがった！パンスト野郎！
道上がり行くぞ。オラオラオラオラオラオラ、これでどうだ。この辺はちょっとした刺激で地下水が噴き出すんだからな。この卑怯者。てめえが勝手に女になったんだろうが。それより自分の身を心配しろ。サソリ。 한편 근처 온천에 떨어진 료가와 무스는 뜨거운 물을 주전자에 담아 람마와 샴푸에게 전해주려 하고, 그러나 두 사람이 방향치와 근시인 탓에 길을 찾지 못하자 아카네는 직접 뜨거운 물을 람마에게 전달하여 그를 본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에 성공합니다. 그 후 샴푸까지 원래 모습으로 합류한 람마에레는 본격적으로 스타킹맨을 상대하는데, みんなここは一つ早い者勝ちで。おお行くぜ。おお野郎突っ込む気か。崖には茜がいるな。茜逃げろ。ランマ化け物は任せたぞ。バカ野郎、てめえが一緒だから危ないっちゅうとんじゃ。方向転換だ。せーの。裏が洞窟になっていたのね。助けに来たわしなんちゅうことするんじゃ。あいつにどんな恨みを買うようなことをしたんだ。何、赤ん坊の名付け親になってほしい。赤ん坊に産湯を使わせた者が名付け親になる村の掟でやると言ってるね。この子の名はパンスト太郎じゃ。は？パンスト太郎。俺はそうとも知らず、パンスト野郎パンスト野郎とこれからはちゃんと呼ぶぜ。パンスト太郎呼ぶな。しかしその名前パンティ太郎よりはまだマシだな。確かに語呂はいいね。結構ハマってんじゃねえか。もうむしろぴったりじゃ。てめえら一人残らず叩きのめしてやる。 사실 하포사에는 과거 아기에게 팬티 스타킹을 의미하는 판스토 타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으며, 중국의 마을 관습에 따르면 이름을 지어준 사람의 허락 없이는 임의로 이름을 바꿀 수 없었기에 판스토가 하포사에를 찾아다닐 수밖에 없었고, 이에 판스토에게 하포사에를 넘겨준 람마일행은 부디 그가 좋은 이름을 받을 수 있길 기원하지만, 결국 판스토는 하포사에가 스타킹보다도 못한 속옷 이름들을 줄줄이 나열하면서 개명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한 아카네는 람마와 함께 트리 장식을 사러 나왔다가 예쁜 오르골과 손수건, 인형 등 아기자기한 선물들 구경에 푹 빠지고, 그러다 실수로 무스와 부딪힌 람마는 자신이 샴푸에게 줄 선물을 망가뜨렸다는 이유로 그에게 공격당하게 되며, 그 이후에도 자신과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려는 여성들의 습격에 온갖 고초를 겪게 됩니다. 한편 람마를 찾아다니던 아카네는 그가 바쁘게 어디론가 갔다는 소식만 접한 채 집으로 돌아가는데, へよランマ。いや家の中じゃちょっと恥ずかしくってな、ここで待ってたんだ。これがぬいぐるみだろ。おいちゃんと持てよ。これがオルゴールとで、これがカードとハンカチ。ランマ、あなた。じゃあその茜の夢とやらを聞かせてもらおうか。そのぬいぐるみとかハンカチとかオルゴールとか、それを全部プレゼントにもらえるといいなとかいう夢じゃねえだろうな。実はそうだったりして。どうした茜。いやー雪なんざわりかし風情だなこりゃ。 람마의 선물을 하나를 안고 집으로 돌아온 아카네는 샴푸와 우쿄, 쿠노남매까지 모두 집에 모여있는 것을 발견하며 다 함께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고, 그렇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든 그녀는 람마와 함께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은 눈을 바라보며 람마 4부는 끝을 맞이합니다. 람마 4부는 원작 만화책 18권까지의 내용을 23편의 화수로 제작한 애니메이션이며, 원작의 연재 속도를 맞추기 위해 오리지널 스토리를 대거 포함하였고, 특히 원작에서 비교적 초반에 등장하는 고승쿠기를 애니에선 백화가 넘어서야 전학생 캐릭터로 등장하며, 에피소드마다 그의 빈자리를 오리지널 캐릭터인 사스케로 채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개인적으로 본 작품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원작에서 초반 이후엔 람마와 샴푸의 러브라인이 거의 없는 것을 보충하듯이 애니에선 샴푸가 람마와 결혼 직전까지 가는 에피소드가 등장한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샴푸라는 캐릭터가 얼마나 시청자들의 인기를 얻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고,
그러나 원작 에피소드인 주천양에서 온 악마편 경우 람마가 판스토와 함께 파포 사이를 회유하는 부분이 완전히 생략되어 람마의 어설픈 연극과 판스토가 진정 원하는 이름 등 원작 에피소드 특유의 재미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본 작품은 사랑의 벚꽃떡 편과 람마의 어머니가 등장하는 오브도 존재하니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며 여기까지 람마 4부였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구독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더욱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